자, 우리가 이제 제도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 교육제도부터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볼게요. 자,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성리학을 이제 바탕으로 한 나라다. 성리학도 곧 이제 유학이랬죠. 그러니까 유교적 교양과 능력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기 위함이 교육의 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육의 대상, 그러니까 누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냐면, 자,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이제 경국대전에 이 조선의 신부는 양천제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거죠, 크게. 그래서 거기는 천민을 제외한 양인이면 일단 교육을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주로 이제 양반의 자제들만 교육을 받았다라는 거야. 왜냐면은 우리 보통의 사람들, 뭐 대부분이 이제 농민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 먹고 살기 급급하니까 이렇게 이제 뭐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하기는 평소에 교육을 받기는 좀 이제 어렵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기관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나오는데 자, 그러니까 제일 지방에 보면은 뭐 지방이나 중앙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서당이라고 해가지고요. 이건 이제 어릴 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그 초등교육에 해당하는 거예요. 초등교육 이 서당이. 그래서 초보적인 유학 지식, 그다음에 뭐 한문, 천자문 막 이런 걸 배우는 게 이제 서당에서 하는 거야. 자, 서당에서 이제 졸업했어요. 졸업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가냐면 뭐 사부학당이라든지 그다음에 향교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사부학당은 중앙에 있는 거고요. 수도에. 향교는 이제 지방에 있는 거예요. 사부학당, 향교. 그러니까 서울 안에 이제 한양에 사부학당이 있는 건데, 이 사부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거야.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중등교육기관이에요. 우리가 이제 중등교육기관 하면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를 이제 중등교육기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를 이제 졸업해요. 졸업하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바로 이제 성균관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제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거야. 자, 사부학당이나 그러니까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부학당에 이제 들어가는 거고,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지방에 있는 향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방 부목군연에 이런 향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졸업했어. 근데 아무나 이제 성균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험을 봐서 들어가요. 우리도 지금 봐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들어갈 때, 시험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 수능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속과를, 보고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우리 이 속과라는 뜻이 작은 과거 시험 이런 뜻이에요. 자, 이 속과라는 거는 크게 두 가지 시험으로 나눠져요. 생원과, 뭐, 진사과. 그러니까 생원과에 합격하면 이제 생원 이렇게 이제 불러요. 우리 그 옛날 뭐 고전 우리 소설 중에서 허생전이라고 있잖아. 그러니까 이 허생전 할 때 그 주인공이 허생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원이잖아. 허씨생원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허생원은 이 속과에 합격한 사람인 거예요. 자, 생원과 따로 생원과 이제 따로 하면은 이제 합격한 거고, 진사과 시험 봐가지고 합격하면 이제 합격한 거야. 자, 그래서요, 이 속과에 합격하면 어떤 그 자격이 주어지냐면, 이제 성균관 입학 자격이 주어져요. 자, 또는, 또, 이제 자기가 이 속과 합격한 다음에 성균관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난 성균관 안 들어갈래. 그냥 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우리 그 대과 시험, 우리가 이제 과거 시험, 문과를 이야기하는 거야. 대과 시험을 쳐가지고, 중앙 관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 혼자 공부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과 응시 자격이 또 주어져요. 자, 그 다음에 이 생원과 진사대도 학업 관리를 해가지고요. 이제 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은 우리 이제 당시에 최고의 교육기관이다.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고등교육기관에 해당이 돼요.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대학교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제도에 대해서, 조선의 교육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이제 관리등용제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관리등용제도 과거 시험이에요. 과거 시험인데, 자,
조선은 문과, 묵과, 잡과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시험으로 이제 나눠져 있다라는 거야. 우리 고려 시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문과, 잡과, 승과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죠. 이제 차이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차이점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먼저 자, 그러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문과에 합격하면 문관이 되는 거고요. 무과에 합격하면 이제 무관이 되는 거고, 잡과에 합격하면 이제 기술관 된다라는 거 일단은 여러분들 확인하고, 자, 그다음에 이제 문과부터 한번 봐볼게요. 우리 아까 요 속과를 합격해야지 대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과 대과가 이제 곧 이제 문과를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이 과거 시험이 몇 년마다 한 번씩 있었냐면 3년마다 한 번씩 시행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식년시라고 불러요. 3년마다 시험 보는 거 이제 식년시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제 뭐 특수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잖아. 갑자기 이제 막 관리들이 막 이렇게 빠져나가거나 은퇴하거나 막 예를 들어서 막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추가적인 관리가 더 필요하거나 그럴 때는 어떻게 돼? 임시로 과거 시험을 또 쳐요. 별도로. 그걸 이제 별시라고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증광시라고 해서 이제 우리 그 국가에 어떤 큰 경사가 났을 때 과거 시험 여는 거야. 그러니까 별시로 관리들을 뽑을 때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뽑아요.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이제 10년시 3년마다 고정적으로 이제 시험 보는 거는 문관 같은 경우에는 33명을 이렇게 뽑거든요. 그러니까 별시로 뽑았을 때는 적게 한 2명, 3명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뽑는 거야. 자, 증광시 국가에 어떤 큰 경사가 났을 때, 그다음에 뭐 알성시라고 해서 이제 왕이 이제 평소에 이 성균관에 이제 가끔씩 들려가지고 이 성균관 유생들을 막 이제 격려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데요. 그러는데 왜 그러면 성균관에 가서 이렇게 유생들을 이제 격려를 하냐? 결국에는 이 성균관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과를 보고 합격하면 이제 관리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래의 관리들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성균관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성균관에 이게 뭐 격려하러 이제 왕이 이제 들리는데, 그때 이제 왕이 어쩔 때 한번 이 성균관 유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시험을 봐요. 그게 이제 알성시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요러한 이제 시험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거 시험은 3년마다 시행되는데 별도로 이제 시험 보는 때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요. 자, 그다음에 일단은 응시 자격은 우리가 양인이면 다 볼 수가 있어.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교육기관 에서 이제 그 확인했듯이요. 그래서 문과는 주로 양반이 이제 보고요. 무과는 이제 양반도 보고 뭐 향리라든지 그다음에 상민의 자제, 일반 사람들 응시도 하고, 잡과는 주로 이제 중인이 응시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잡과를 한번 봐볼게요. 여기 역, 율, 의, 음양 이렇게 있어요. 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통역관을 뽑는 거야. 그냥 법률. 그러니까 뭐 여기 합격하면 이제 형조에 들어가거나, 율관, 법률 관리가 되는 거고요. 의과는 이제 의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음양과는 우리 이제 뭐 천문, 하늘 보는 거, 그다음에 지리, 막 이게 이제 음양과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그러면 그러니까 조선에서는 무조건 과거 시험을 쳐야지 관리가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음서가 있었어요. 이 음서라는 거 우리가 고려 시대 배웠죠? 고려 우리 문벌귀족들의 어떤 특권, 정치적인 특권 중에 하나가 이제 음서다라는 거죠. 과거 시험을 보지 않고 이제 관리가 되는 거. 근데 조선 시대에 와서는 그러니까 음서라는 게 있긴 있어요. 근데 고려에는 5품 이상의 관리들의 자제들이 음서의 혜택을 받았다면, 이제 조선에서는 3품 이상, 그러니까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더 일단 좁아졌고, 음서로 예를 들어서 관직에 진출을 했다고 해도 이제 고위 관직에는 오르기 어려웠다라는 거고, 어려웠어요. 그 다음에 또 관리들 사이에서도 약간 차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차피 그러니까 관리가 된 다음에 자기가 높은 어떤 관직의 뜻이 있으면 어차피 과거 시험을 봐야 돼. 자,
그래서 이 음서의 혜택이 고려보다 줄어들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고려보다 개인의 어떤 능력을 더 중시한 사회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요, 우리가 이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확인을 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조선, 우리 이제 그 전기 이제 대외 관계,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볼 건데, 기본 원칙을 우리가 이제 사대교린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대한다라는 거는 이제 군신관계 맺는다라는 거고요. 교린이라고 하는 거는 이 린자가 이웃이라는 뜻이에요. 이웃과 사귄다 이런 거야. 그래서 사대를 하는 거는 우리 누구겠어? 군신관계 맺는 건 중국이겠지. 당시 이제 중국 명나라겠고요. 교린은 이제 우리 근처에, 그러니까 중국 말고 어떤 나라들이 있냐면 우리 그 북방에 여진족 있고요. 또 이제 아래에 보면 우리 바다 건너에 그러니까 일본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이제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대교린이라고 했을 때 사대는 우리 중국 명나라, 교린은 여진과 일본,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고요. 자, 먼저 명과의 관계를 보면, 자, 사대 정책으로 이제 친선 관계를 유지했고요.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 세계 제1의 선진국, 그러니까 문화적으로나 모든 게 다 가장 발달된 나라가 결국엔 중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경제적, 문화적으로 이렇게 이제 교류하면서 실질적인 어떤 이익을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왕권의 안정을 이제 꾀했다 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확인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교린 정책 해가지고 이제 여진과 그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이 교린이라는 게 이웃과 사귄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사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 싸울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는 거잖아요. 자, 강경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공격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나라들한테. 회유책은 어떠한 이제 좀 이제 풀어준다. 뭐 이렇게 그 나라와 좀 이렇게 좋은 긍정적인 어떤 관계를 맺는다, 좀 풀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여진과의 관계에서 이제 강경책은 공격한다고 했죠. 이 강경책이라는 게, 자, 사군과 육진이란 지역을 우리가 공격해서 차지하는데,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 지도를.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제 우리나라 어떤 이제 지형, 주요 강,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했을 때, 자, 백두산이 있고요. 자, 여기가 이제 압록강, 압록강, 여기가 두만강, 그 아래, 압록강 아래 청천강, 그 다음에 대동강, 여기 이제 한강, 여기 금강, 여기 낙동강, 요렇게까지 우리가 좀 이제 기억을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 강이 왜 중요하냐면 국경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을 때 우리 국경은 여기 대동강까지였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고려 때 오면 영토가 확장돼가지고 여기 청천강까지가 우리 영토였고요. 조선시대에 오면은, 자, 여기 지금 사군과 육진이잖아. 사군은 여기 압록강 위쪽이고요. 여기가 사군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 두만강 이쪽이 이제 육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 지금 국경, 지금 우리 한반도, 북한까지 포함해서 그 국경이 지금 이때 만들어졌다는 거고요. 이 사군 육진을 개축했을 때가 세종 때야. 세종대왕 때. 자, 사군을 공격했던 게 이제 최윤덕 장군이고요. 육진을 공격했던 게 이제 김종서 장군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회유책으로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여진한테 공격한 거고, 이제 당근도 주는 거예요. 자, 이 경성, 여기 함경도 지역이거든요. 여기 위치. 이 함경도 지역에, 그러니까 육진 지역이라고 보면 돼요. 육진 지역에, 그러니까 육진 지역의 경원이랑 경성이라는 그 지역에다가 무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이제 교류를 할 수 있게 해줘요.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목민족들이 안 친하죠. 그러니까 여진 입장에서는 중국의 그런 선진 문물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니까 우리나라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무역소를 설치해서 그런 이제 중국에 발달된 어떤 이제 문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 이런 거를 이제 교역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에서 이제 강경책을 보면 공격을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세종 때인데,
자, 이종무라는 장군을 시켜가지고요. 자, 쓰시마 섬을 정벌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일본 섬이 이제 쓰시마 섬. 다른 말로 이제 대마도라고도 이제 이야기해요. 여기를 이제 공격을 했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회유책 당근은 결국에 이 교류를 허용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 회유책이라는 거는 자, 세 개의 항구를 개항을 해줘요. 자, 그게 제포, 부산포, 연포 이렇게 되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 동해안 이렇게 이제 따지면 여기가 이제 부산포라고 하면 밑에서부터 제포, 부산포, 연포 요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포, 부산포, 연포 해가지고 동해안에 그 세 개의 항구를 이제 개항을 해줬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일본이 와가지고 교류를 허락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오늘 이제 교육제도와 그러니까 교육기관, 그 다음에 이제 관리, 등용제도, 그 다음에 조선 우리 이제 전기의 대외관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